자, 2023년 8월 9일입니다. 만화클래식 199편 녹음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다빈님과 아침부터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원을 뽑아놨더니 직원이 대표를 괴롭히네요. 아침부터 녹음하자고. 네, 그래서 사무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세팅을 했어요. AS라는 코너 이름으로 들어갈 텐데 어떤 코너인가요, 다빈님? 이제 저희가 미학탐구회랑 망가다 코너에서 여러 가지 만화들, 작가들 또 다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니까 그 작가의 새로운 만화가 나오기도 하고 맞아. 저희가 소개했던 만화의 최신권이 나와서 또 새로운 전개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예전 녹음본은 그런 게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이니까 저희가 이제 AS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청취자분들한테 이런 게 또 새로 나왔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다뤘던 만화들이 있는데 그 만화들 작가가 새롭게 뭔가 작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재 중이었던 작품을 소개했다면 그 작품들이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계속 보셔도 되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코너구나. 그리고 뭐 과거에 얘기했던 것 중에 혹시나 뭐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인지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싹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코너의 절대적 모든 책임은 정다빈님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료조사를 다빈님이 해오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취업하고 거의 한 일주일 됐나요? 일주일 좀 넘었죠 이제. 어때요 해보니까요? 지금 주변에서 난리 났어요. 왜요? 대표보다 직원이 똑똑해서 걱정이다. 직원이 훨씬 똑똑해서 걱정이다.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아침에 녹음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10시에 나오는데 10시에 딱 나오면 성인수 작가님이 저한테 10시부터 사람을 깨우고 말이야 하면서 계속 이제 정지렁거리는 게 계셔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아침 10시에 일어나지? 아침 10시에 어떻게 출근을 하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계속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빼고는 딱히 지금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이 생겼으니까 직원이랑 그래도 같이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책임자니 돈 주는 사람이니까 지켜는 봐야지. 지켜보고 있다. 그건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첫날인가 둘째 날까지 아침 10시에 딱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맞아. 일찍 나오셨네요.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제가 여기 이 사무실 쓴 지 거의 2년 넘어가는데 한 번도 내가 오전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수업 있을 때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아침 10시에 일어날 수 있나. 절대 저는 항상 12시에 일어나서 1시까지 출근하고 새벽까지 일하는 편이라 내가 일을 적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다빈님이 오시고 나서 제가 아침부터 출근한다고 그것 때문에 궁시렁 거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녹음 기계 장비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소리가 끊겼다 들리다 이래서 어쨌든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AS 코너 첫 번째 다뤄줄 만화는 어떤 만화인가요? 일단 미학탐구에서 다뤘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편이 있는데 이거는 만화를 다룬 거잖아요. 동명의 영화 애니메이션도 있지만 만화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진짜 최종 마지막이라고 영화를 이번에 새로 냈잖아요. 일본에서. 그 구라야. 어쨌든 본인 말로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이 7월 14일에 일본에서 개봉을 했어요.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이거 근데 원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나요? 소설인가? 원작 기반이긴 한데 소설의 완전 주제나 첫 번째 내용인가 되게 소설 원작에서 따온 부분이 되게 적고 거의 다 미야자키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태프진은 음악은 계속 했던 것처럼 히사이 시조가 맡았고 주제곡이 요네즈 켄시라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레몬으로 유명한 요네즈 켄시 씨가 레몬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 가수가 담당을 해주셨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에서 대원 미디어를 통해서 메가박스에 개봉 예정이 있는데 연말쯤에 올해 말쯤에 개봉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되게 조금 늦게 하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에서 저번 달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는데 그때 또 마침 극장이 근처에 있어서
이 작품을 보고 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보고 왔는데 일단 포스터 사진 아시죠? 그 새 이상 딱 있는 거. 음. 사람보다 새가 훨씬 많이 나오고 음. 그게 제일 특징적인데 근데 사람은 일단 대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것에 비해 새는 말을 거의 안 하잖아요. 걔네는 울잖아요. 말을 하는 새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말이 조금 없다 보니까 난해하다는 평이 많거든요.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저랑 같이 보고 온 다른 친구들도 난해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그 새들이 사람보다 더 많이 등장해서 대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미야자키가 이전에 냈던 거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작화 느낌? 디지털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효과도 화려하고 처음에 되게 힘을 빡 주고 시작해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고 내용은 저는 그래도 이해는 좀 한 것 같은데 다비님처럼 인생 3회차에 똑똑한 분이 조금 이해한 것 같은데 이러면 굉장히 난해하다는 소린데.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평이 그런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 네. 근데 저는 다 봤을 때 난해해서 그런지 네네. 전작들보다 재미는 없었다. 저는 이제 나우시카도 좋아하고 지브리 작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모노노케 히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교를 해가면서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재미는 없다. 근데 지브리 팬들이라면 좋아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마주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자체를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재미없다고 해도 볼 사람들은 다 볼 거거든. 다 보죠. 근데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냥 작품 자체로만 놓고 보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쭉 팔로잉 해온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 아니면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전체적인 걸 팔로잉 해오면서 좀 생각을 가지고 봤던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더 남는 게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보는데. 맞아요. 미야자키라는 감독을 통해서 이 작품을 비춰보면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보면서 의자에 몸을 맡기고 보고 있는데 다른 그 지브리 다른 영화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보는 동안. 그래서 그런 점들이 확실히 지브리 팬들이라면 좋아할 것 같았고 그리고 평이랄지 제가 이해를 했다고 해도 이거를 이해하는 방향이 사람마다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브리 팬이 많다 하시면 다 같이 보러 가서 각자의 감상평을 서로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연말에 같이 가서 친구들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뭔가요? 다음에는 이제 또 미학탐구에서 다룬 작품인데 네네네. 듀운하고 인칼편 되게 인기 많았잖아요. 아, 듀운 인칼보단 듀운 같이 했는데. 네. 근데 그 중에서 듀운은 아니고 인칼이라는 폴로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인칼이 2000년도에 나왔을 때는 권수가 좀 많았는데 인칼 1, 2, 3권을 한 권짜리 양장본으로 합친 다음에 이제 그거를 텀블벅에서 펀딩을 하셨어요. 지금 100% 넘어서 되게 성공적으로 펀딩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상권이고 나중에 또 4, 5, 6권을 합친 뒷권까지 나중에 텀블벅에 공개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도 되게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져왔고 네네. 인칼 그때 책 구하시기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죽어가시네. 아침에 사람을 깨울까 그렇지. 인칼 그 당시에 다 품절이었고 네. 팔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고가 너무 비쌌어요. 네. 교보문고에서 냈던 판형이었는데 그랬죠.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혹시 방송을 들었던 주변 지인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인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2000년에 출간된 이후 그 다음에 뭔가 새로 나온 게 없으니까 시중에서 구하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이제 그 책을 원래 2000년판 역자이셨던 박세웅 번역가님이 번역을 시대에 맞는 언어로 새롭게 다시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일단 상권이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또 아폴로 북스에서 저희 200회 공개방송 특집 한다고 책을 또 협찬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렇죠. 아폴로 북스에서 어느 날 이제 저희 미학탐구의 패널인 와 치민가 이름도 생각은 난다. 임나온 작가님한테
DM이 왔나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카를 다룬 것들 좀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 거의 좀 심도 깊게 다룬 게 스토리 그냥 리뷰 말고 심도 깊게 다룬 게 이제 저희 미학탐구의 방송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하길래 이제 임나온 작가님이 저한테 DM을 다시 주셔가지고 아폴로복스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무슨 용기로 이 인카를 텀블로그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잘 안 된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후원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연락이 와서. 근데 우리는 알거든. 이게 출판사 입장에선 거의 자살행위예요. 물론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꼭 한국에 메비우스 작품을 소개해야겠다라고 한 취지야 당연히 이해하지만 한국에서 이걸 책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출판사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인데 그 용감한 길을 가신다고 하길래 주변에 아는 분들 쫙 연락해가지고 이걸 홍보를 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오셔서 200회 특집 때 쓰실 수 있도록 인칼 상권들을 이제 후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당일 행사에서 하는 작품들이랑 관계 없으니까 나중에 댓글 추첨을 통해서 거기서 200회 특집 관련된 댓글 중에서 괜찮았던 분들에게 인카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에 못 오시는 분들도 댓글 통해서 상품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은 뭔가요? 세 번째 소식은 이제부터 망가다 얘기를 좀 할 텐데 작품이죠. 야마시타 토모코의 화이트 노트패드하고 헐이라는 만화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그래도 연재가 된 지 시간이 지난 만화인데 야마시타 토모코가 이런 만화들에 이어서 일본의 이 만화가 대단하다. 그리고 만화대상 같은 여러 만화상을 수상한 최신작 위국일기라는 만화를 계속 연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위국일기가 2023년 8월 8일 현지에서 완결이 났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 지금 한국에서도 되게 발매가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원CI에서 9권까지 발매가 됐는데 이제 10권하고 11권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8월달 발행 예정 목록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대본 거를 목록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이런 게 완결이 났고 또 제가 잠깐 인터뷰를 읽어봤을 때 이 작품을 작가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작가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강한 작가잖아요. 그쵸. 예전에 그 작품 봤을 때도 느꼈는데 그런 마음이 되게 응축된 작품이라는 생각을 인터뷰 보면서 되게 많이 해서 완결이 한번 나면 이 작품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허나 화이트 노트패드가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았어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높았고 그리고 그 방송 때 방송 준비할 때도 비하인드로 다빈님께서 위국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셨었는데 이게 아마 11권까지 정발이 되고 나면 좀 기다려야 된다고는 하지만 정발되고 나면 한번 위국일기도 다뤄보면 근데 본인은 되게 유명한 작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빈님은 그리고 이 작품을 쭉 팔로잉 해왔기 때문에 이 작품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안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저희는 몰라요. 근데 뭔가 재미가 있으니까 다빈님이 이렇게 팔로잉을 해왔겠죠. 그렇겠네요. 다음에 11권까지 다 정발되고 나면 쭉 한번 보고 이북으로도 나오니까 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국일기 만화 설명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망가다에서 먼저 다뤘던 화이트 노트패드나 헐 같은 경우는 여자에 조금 작가가 여자다 보니까 여자 이야기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위국일기는 조금 더 여러 사람 되게 중요한 남자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야마시타 토모코 만화를 봤는데 남자가 보기에는 여자 이야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작품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다면 위국일기라는 작품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렵진 않았는데 되게 좀 옛날 만화다. 허나 화이트 노트패드는 옛날스럽다, 올드하다, 클래식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재밌게 봤었으니까 몰라 내가 그때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쨌든 위국일기가 끝까지 완결이 났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다루게 될 것 같다. 다빈님이 계속 리스트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만화죠. 망가다에서 다뤘던 아라키히로 히코의 조조는 김연한 몸. 그때는 조조의. 네. 그때는 사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를 통으로 다뤘었는데 이제 아라키 작가가 8부를 완결내고 좀 쉬고 전시도 하고 있다가 올 2월부터 9부 드디어 9부 이 사람도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구라야. 근데 나이가 있어서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 9부를 더 조조 렌즈라는 이름으로 울트라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하셨고요. 8월에 이제 일본에서 1권이 발매가 됐어요. 또 부마다 주인공 조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9부 주인공 조조의 이름은 조디오 조스타라고 하는데 라디오 스타네.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이름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스타가 그 조조 가문 애들 이름 성씨잖아요. 원래 계속 있었던 성씨인데 4부에 나왔던 조타로도 조스타 가문이고 그리고 이제 조디오라는 앞에 이름의 디오는 그거죠. 조조 시리즈에서 가장 상징적인 악역 보스. 사실 얘가 뭔가 한번 크게 잘못을 해서 그 이후로도 줄줄이 소시지처럼 새로운 악역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상을 못했던 이름이지만 조조 팬들한테는 되게 흥미로울 이름의 조조가 나타났고 스탠드 화합인가? 화합이죠. 화합을 하면서 미아더 끝내겠다. 월드죠. 하면서 끝내겠다는 건가 이 사람? 뭐지? 네, 그래서 조디오의 스탠드도 있는데 스탠드 이름 이 사람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나 밴드 이름 같은 거에서 따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디오의 스탠드는 노벤버 레인이라는 이름인데 이거는 건즈 앤 로지스의 동명의 노래 제목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고 배경은 이번에 뭐 이 사람 이집트도 갔다가 모리오초도 갔다가 먼데 갔다가 그러는데 이번 배경은 미국의 하와이하고 호놀룰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멋진 하와이의 배경들이 많이 나오는 걸 저도 1화에서 확인을 했고 1화만 저도 확인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1화 봤어요? 초반만 조금 체크했어요. 어떻게? 울트라 점프 사서 진짜 이제 미친 사람 같아. 볼 수도 있죠. 좋아하는데 기대가 되잖아요. 아니, 일본 웹사이트나 뭐 일본 어플 거기 들어가가지고 결제를 했다는 거잖아.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위아더 월드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1화를 체크했는데 두아리파라는 가수 아시죠? 알죠, 좋아합니다. 그 두아리파라는 가수 이름이 그냥 대놓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막 왜? 왜 그런 짓을 했지? 원래 이 사람이 그 시대별 그 노래를 듣는데 시대별로 이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대 감각을 완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인 것 같고 보다 보면 이제 반가운 이름의 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아리파도 그렇고 저는 그 뒤도 안 봤지만 이 기세를 하면 BTS도 나올 수 있다. 안 돼. 이상하게 그릴 거 아니야. 큰일 나. 그러지 마. 근데 이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비슷한 컨셉이긴 한데 그걸 결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쭉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우리 조조 다이아몬드 부서지지 않는다 네. 그거 하고 나서 어디 1박 2일 출장 간 일이 있어서 이제 모텔? 호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심심하니까 네. TV를 틀었어. 근데 거기 넷플릭스 이런 게 그냥 모텔이나 이런 데 바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넷플릭스 다 신작이라고 하는데 볼 게 없어.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조조 얘기예요. 뭐. 넷플릭스에 있죠. 내가 그 5부였던 것 같은데 그 이탈리아에서 하는 거. 아. 처형부금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조조를 보고 있더라고. 나폴리. 다비님의 영업이 성공했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던 작품이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조조를 1권부터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거든요. 저 밖에 보면 3부까지 있더라고요. 참 재밌는 작품인데 9부가 마지막일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9부에서 좀 기대되는 부분이 조조가 6부에서 이제 한번 뭔가 크게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6부 주인공 여자 아니에요? 교도소? 네, 조린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부에서 한번 크게 전환이 일어나는데 뭔가 앞에 부에서는 중요한 스탠드가 다 시간에 관련된 스탠드들이에요. 킬러퀸 4부에서 킬러퀸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납니다. 그 스탠드도 시간 막 돌렸었잖아요. 뭐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부에서는 뭔가
시간이 중요한 능력이었는데 또 6부 거쳐서 7부, 8부 갈수록 공간이 되게 중요한 테마가 되어요. 그래서 9부도 아마 공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을까. 또 이게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인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도 시간에서 공간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동시대의 트렌드 같은 것을 되게 기민하게 잡아내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포인트들에 집중해서 보면 재미있는 부일 것 같다. 근데 아직 8부도 저희 나라에서 다 안 나왔어요. 8부가 완결난 지 좀 됐는데 문학동네에서 5권씩 내고 있었나 10권씩 내고 있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돼서 9부는 이제 한국에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처럼 울트라 점프를 한번 사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됐고 문학 동네를 쪼읍시다. 문학 동네 책 내줘.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조금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작품 만들고 창작하고 이론 공부하고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드는 기술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라 네. 재밌게 즐기는 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와 이게 예술 작품이다로 얘기하는 데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이게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21세기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동시대성이거든요. 만드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봐야 하는지에 대한 동시대성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소성이 등장하거든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되게 복잡하지만, 근데 조조는 매번 볼 때마다 나름의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아요. 유행했던 노래나 장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자기 세계로 가고 있는데 그 자기 세계만을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동시대성을, 자기가 즐기고 있는 동시대성을 그 안에 같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집에서 참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고, 울트라 점프 들어가서 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차라리 문동을 쪼겠습니다. 문동을 쪼아서 빨리 9부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뭔가 뭘 많이 준비해 오셨네. 다음 거는 많이 뭔가요? 했어요. 첫날 털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했었어야 돼 이거. 네. 이것도 되게 인기 많은 만화였는데 미학당구에서 후지모토 타츠키 편을 해서 후지모토 타츠키의 옛날 단편들하고 대표작인 체인소맨을 다뤘었는데 엄청 유명한 단편, 화제의 단편이 이제 작년에 일본에서는 나왔었는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8월에 학산에서 발매 예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체크해서 왔는데 당시에 미학당구에 녹음을 할 때 임나훈 작가님이 체인소맨을 되게 안 좋아하시고 룩백이 재밌었다, 단편이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람 단편을 좋아하는 내용이 있고 체인소맨 같은 거는 너무 잔인하다 보니까 못 보시는 분들도 단편은 그래도 즐기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체인소맨이 잔인해요. 잔인한 면이 있죠. 되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귀엽게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영화광으로 되게 유명해서 작품들의 영화 오마주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애니 오프닝도 거의 영화 오마주 반복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오마주가 아니라 아예 영화 이야기를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시킨다고 해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줄거리 약간 설명된 거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가 8월 중에 발매 예정이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6,000원짜리 그냥 일반판하고 18,000원짜리 한정판이 같이 발매될 예정이라는 거를 제가 봤어요. 18,000원에 한정판은 대체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냥 조금 비싸면 그냥 뭔가 예전 단편집 같은 경우에는 자석? 약간 붙이는 자석 같은 거를 같이 동봉해서 줬었는데 18,000원은 조금 뭔가 가격이 3배나 비싼데. 뭐 단편 속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단편 이 정도 되나? 네, 가격이 그래서 3배나 비싸네. 뭐 그게 되게 궁금해요. 한정판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하고. 피규어를 주나? 에이, 피규어는 10,000원 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되게 싸구려 싸구려. 피규어를 주나? 어쨌든 이 작품도 나올 예정이고 8월 중에. 들어보신 적은 있죠? 안녕엘이라는 작품 나왔다는 거. 아니요?
모르셨어요? 네. 이것도 되게 화제였는데 일본에서. 저를 너무 이렇게 그런 거를 빨리 팔로우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룩백도 되게 화제였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그래서 그때 안 봤지. 처음에는. 아 맞다. 잊고 있었네요. 네. 네, 안녕 에리도 룩백만큼의 뭔가 반향을 일으킨 작품이고. 네, 이 사람이 근데 체인소맨에서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단편들 최근 단편들에서 보여주는 건 좀 다른 결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후지모토 다츠키의 다양한 면을 좀 보고 즐기셨던 분들은 이 작품도 8월 중에 나오면 한번 보고 우리도 한번 뭐 기회 재밌으면 다루도록 하죠. 근데 이거 미학탐구에서는 한번 후지모토 타츠키를 했고 망가다에서 다루기에는 뭔가 이북 나올 시점에는 엄청 인기가 많아져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럼 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짧게 얘기를 드리는 걸로 어차피 하고 나오긴 한다. 네, 새로운 단편이.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 아침부터 방송 안 시켜서 돼요.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당 떨어질라 그래. 자, 다음 이야기는요. 네, 다음은 다시 망가다로 돌아가서 네네. 해롤드 사쿠이 씨의 7인의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편 전우님이 가져오신 만화 다룬 적 있잖아요. 재밌지. 네.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컷 13권이 되게 좀 예전에 발매됐더라고요. 작년 12월에 이북으로 발매가 됐고 아마 종이책으로는 그것보다 더 빨리 나왔을 것 같은데 네네. 셰익스피어 얘기를 재해석한 거잖아요. 이 작품이. 네. 근데 셰익스피어 작품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작품이 아무래도 로미오와 줄리엣. 아닌데 햄릿인데. 황인수 작가님은 이제 만화 클래식 대표 사이코패스이시기 때문에 햄릿을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이제 사이코패스까지 간 거야. 이제 소시오를 넘어서. 로미오 줄리엣이 제일 유명하죠. 네. 다른 작품도 되게 유명하지만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제일 유명한데 이 얘기가 드디어 작품 안에서도 집필되기 시작했고 주인공인 셰이크한테 되게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예술혼으로 승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12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 스포해도 돼? 여왕 아니 누굴 만나 하여튼 네. 얘들이. 만나는데 그게 약간 조금 고조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하나 밝혀지고 또 다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로 향하는 다리 같은 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뒤가 되게 기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셰이크가 집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거대한 기획이 있으니까 작업하다가 그거 아시죠? 셰이크가 확신에 찬 표정하고 앉아 있는 거. 그런 게 그러고 맨날 밤새잖아. 네, 원래도 많이 나왔는데 이번 건에 뭔가 특히 좀 많이 나와서 보다가 좀 재수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권에 이제 스포해도 되나? 어쨌든 이미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왕을 만나는 그게 어쨌든 이게 셰익스피어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연극이 중요하니까 네. 연극에 빗대어서 말해보면은 이제 2막의 시작인 거예요. 그 여왕이 등장이. 그 앞전까지는 1막으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집필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유명해져서 더 이상은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단계로 딱 끝나는 게 1막의 끝인데 연극에서 그리고 2막이 딱 시작되면 모든 연극은 뭐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근데 지금 딱 그 새로운 인물이 등장시키면서 세계관이 확장되고 너희가 이루었던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단다 하면서 이 친구들을 훨씬 더 나락으로 보내면서 2막이 원래 다 전개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인물의 정점, 이 세계관 정점일 수 있는 사람이 여왕이란 말이야. 그 여왕이 딱 등장하면서 지금 로미오와 줄리엣을 집필한다. 이거는 예상될 수 있는 건 12권, 13권 동안 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쓴다고 해도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지금 앞에 겪었던 고통보다 더 한 나락으로 보냈다가 다시 올릴 거거든. 그게 연극에서 쓰이는 방식이니까. 네, 실제로 13권에서 일이 조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를 판을 조금 계속 벌리고 판이 커지면서 나락을 보낼 거야 애들이. 계속 이제 셰이크 옆에 되게 이성적인 캐릭터 한 명 있거든요. 그 집필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돈 벌어다 주는 애. 그런 친구 잘생긴 애. 있는데 맞아요. 그 친구가 계속 말리는데 이제 셰이크도 그렇고 극장 운영자들도 계속 일을 벌려가지고 약간 불안한 느낌이 계속 있죠. 그럼 다 쫄딱 망하겠네 이제.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2막의 시작인 것 같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작품 되게 재밌어서
계속 팔로잉해서 보려고 했었는데 바빠서 못 봤는데 얼마 전 어젠가 다비님이 13권 사달라고 이북에 그 회사 이제 아이디로 거기 사달라고 해서 샀는데 저도 바쁜 일 끝나면 또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네네. 네, 마지막 또 망가다인데 네. 이거는 되게 평이 갈렸던 신조 케이고 작가의 매일 휴일. 근데 이 작품이 조금 4권까지 발매가 됐다가 발매가 조금 느려진 느낌이었는데 네. 6월에 5권이 한국에 발매된다고 하고 네. 이미 됐죠. 6월이면 이미 됐고 이북으로 이번 달 31일에 발매가 된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이 만화는 이북으로 보는 편이니까 아직 체크를 못해서 말일이 되면 저도 사서 볼 예정이라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고 네네. 또 이 작품이 연재가 그렇게까지 빠른 편이 아닌데 작가 그냥 그리는 스타일만 봐도 조금 빠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5권까지만 나와 있다가 이제 6권도 8월 30일 말을 거의 다 돼서 최신권이 발매된다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5권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 이 만화가 시작될 때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주인공이 이제 어쨌든 집을 받죠. 할머니한테 집을 받고 그, 거기에 대학생이 막 된 사촌동생 나츠미라고 하는 사촌동생이 이사를 오는 시점에서 만화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이번에는 계절을 한 바퀴 돌아서 봄이 된 모습을 등장시키고 줄거리 설명 같은 걸 읽어보니까 뭔가 여기도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문제 생기고 얘들도 이막에 들어섰구나. 네. 그리고 주인공 친구 있잖아요. 약간 배짱이 같은 결혼한 남자. 그 남자한테 뭔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 저는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만화니까 방송 듣고 흥미를 가지셨거나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곧 나온다. 새 권이 곧 나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얘도 가져왔습니다. 주변에 이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대리 만족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쉬지를 못하니까. 슬프다. 근데 뭐 전혀 현실성 없는 만화긴 하지만 그래도 네. 저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여유를 찾는 모습이나 그런 게 있는데 6권이 나왔으면 그것도 한번 사서 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를 다룬 거야? 7개? 총 7편의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니까 한 달에 AS는 한 번 정도면 되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그러면은 지금 자료 찾아보셨을 때 다음 달에 나올 발매 예정인 책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다뤘던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이랑 그쵸.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AS 코너를 다루면서 우리가 다뤘던 작품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목금 토 3일 남았네. 3일 뒤면 지금 200회 특집을 해야 돼서 엊그저께까지 리플릿 만들고 뭐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연락드리고 그 신청해주신 분한테 연락드리고 이런다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개 방송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3일 남았잖아요. 네, 3일 3일 뒤에 전부터 떨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임나온 작가님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청심환을 사주세요. 맞다, 청심환 맞다, 복지 차원에서 네, 나간다. 미리 하나 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업데이트 되면은 우리가 그 전체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개 방송 신청을 받았던 건데 지금 거의 한 50분 정도 신청을 했고 자리는 더 있을 예정입니다. 70분에서 80분 정도 앉을 수 있게 자리를 세팅해 놓을 거라 신청 못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놓치신 분들도 오셔도 돼요. 그 안내를 잘 보시고 성수동에 있는 SWA에 토요일 18시까지 저녁 6시까지 오시면은 저희 공개 방송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셔서 같이 만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잠겨서 더 이상 방송을 끌긴 무리일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님 이거 조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